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하는데요. 인사의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첫 번째, 비서실장 누가 될 것이냐. 주말에 발표할 것처럼 했다가 지금 사람을 구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 대통령실에서 수석들이 지금 다 그만둔다고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여기에 할 사람도 못 찾는다 또는 찾아도 하지 않겠다. 더 큰 문제는 국무총리와 관련된 부분도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한다. 대통령의 의중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 말은 뭐냐? 대통령이 위기에 몰렸는데 자신만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보좌할 참모를 구하는데 할 참모가 없는 거예요. 노영희 변호사.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또 봐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힘이든 대통령이든 계속해서 인선에 있어서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사람이 주변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뭔가 물어보게 되면 그분들이 안 한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게 계속 내부적으로 나온 말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게 9순위, 10순위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번에는 15순위, 16순위라니까요. 진짜로. 그러다 보면 아는 사람, 우리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사실은 그 자리에 가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없고 같이 내가 들어가가지고 요거 얻어먹을 필요 없다. 대통령은 특히 참모들의 역할이 뭡니까? 대통령에게 충원을 하고 대통령이 그 말을 좀 듣고 그래서 국정 방향을 좀 바꿔주고 그래서 결론을 뭔가 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 루틴으로 가야 되는 건데 우리 대통령님은 실질적으로 그런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다는 거고요. 말을 잘못하면 엄청 화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당연히 안 하고 싶겠죠. 그런데다가 지금 이 시점에 들어가가지고 괜히 내 명성에 누를 끼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고르기도 매우 어려워지고 특히 지난번에 뭐가 문제였냐면 인사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부 다 자꾸 다 흔들었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이게 지금 나눠가지고 하지를 않아요. 대통령도 인사 풀이 되게 작거든요. 항상 자기 그 검사 라인 출신들, 아는 사람들, 일하는 데만 쭉쭉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지금 전부 다 발을 빼는 마당에 지금 본인들도 지금 되게 난감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 안에서요. 실제로 대통령이 쓰고 싶은 사람을 찾지 못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 맞죠? 예. 아니, 근데 참모가 많은데 골랐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상황이. 근데 이게 되게 정말 저는 초유의 핫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다 대탈출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데 저는 약간 이제 이어서 정말 보수 정당이나 보수 세력에 부탁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큰일입니다. 3년 남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 상황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오늘 환율, 달러 환율 1,400원 넘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1,400원까지 넘은 게 IMF 1997년 때 그리고 2008년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거의 처음일 겁니다. 지금 경제 상황 굉장히 좋지 않고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굉장히 섬세한 핸들링이 급하게 행정부에서 나와야 되고 대통령실이 해야 되고 협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참모진이 이렇게 대탈출을 다 하면 책임질 사람들은 뭐 하고 보수 정당에서는 그러면 이거 책임 안 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은 부탁을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공식 의견이 이렇습니다. 시간하고 절차가 필요해서 사람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을 검증해야 한다 이러는데 흘러나오는 이야기. 사람이야 있겠죠.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넘는데 왜 없겠어요. 그러나 적임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보니까 적임자를 찾아도 적임자가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장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옷 벗기고 나가잖아요. 실제로 지금 현 장관보다 더 잘할 사람 찾기가 어렵고 지금 이 분위기에서 누가 장관 하려고 해요. 정말로 그런 상황이 대통령실에 있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인기가 스스로 없는데도 아무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 이제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걱정이 태산이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탈출하고 싶다 그러죠. 좀 심한 분은요. 이미 외국 나갈 준비 다 해놨대요. 한국에 그냥 당분간 있기 싫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위직 참모가 그렇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대통령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도 대통령에게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래서 다시 나오는 이야기가 총선이 끝났는데 총선이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김성근 아나운서 어떻습니까? 이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회초리를 되게 세게 진짜 치신 건데 네. 상황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회초리 갖고는 안다고 야구 바다 정도는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되게 사실 처참하거든요, 기분이. 예. 56자로 말씀하실 때부터 말씀도 안 하셨죠? 56자로 전달하실 때부터 굉장히 지금 절망감을 느꼈고 말을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누군가가 말을 할 때 그 안에 다 마음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에는 내가 없어요. 항상. 내가 없고 오늘 국무회의도 말씀하실 때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인 거예요. 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예요. 나는 잘했지만 너희들이 못해서 이번 총선이 잘 안 된 거다. 라는 이미지와 메시지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옛날에 반갑다 논리야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반갑다 논리라는 책인데 거기에 그런 일화가 있어요. 나그네 둘이 가는데 길이 어두워져서 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는 참 운이 없네. 앞에 불빛이 있어요. 주막이에요. 아, 나는 참 운이 좋네. 넘어졌어요. 우리는 참 운이 없네. 황금을 발견해요. 나는 참 운이 좋네. 그러니까 다 그런 좋은 건 내 거, 안 좋은 건 너네 거. 네. 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는 논리책이거든요. 예. 권장 연령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인식을 갖고 지금 대통령이라는 분이 국정 운영에 키를 주고 계시니까 이 배가 정상적인 항로를 따라서 갈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약간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도 계속 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레임덕이 와버렸다. 레임덕은 야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의석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실 내부에서 레임덕이 와버렸는데 대통령 인지를 못하고 있다. 나는 나대로 가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사실상 대통령실이 업무가 중단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더라도 이제 이것을 받아 안고 실행할 사람이 없어지는데 노인 변호사. 근데 사실은 이 우리나라 정도 되면은 대통령이 뭘 해가지고 우리나라 시스템이 막 바뀌고 뭐 이런다기보다는 밑에서 결국 시스템 자체가 좀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관료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책임 안 지기 위해서 복지부동하고 본인이 할 일만 그냥 한다는 거예요. 루틴하게, 소극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바깥의 외부 정서가 매우 안 좋잖아요. 지금 국제 정세가. 근데 그런 것들에 대처해서 뭔가 힘있게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경제가 지금 정말로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걸 지금이라도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그거를 책임지고 맡아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제대로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대통령이 좀 생각을 좀 정확히 바꿔야 되고 본인이 그때 대통령 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분야 잘 모르니까 내가 전문가 데려다가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본인이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말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오로지 관심이 한 군데만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실패했는데 경제 문제는 대외 여건뿐만이 아니라 내수 시장, 민생 문제가 거의 폭발 직전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6개월은 대한민국이 과거에 겪지 못했던 초대형 위기가 와서 거의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당 못할 정도의 위기 상황이 오는데 이럴 때 정치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것은 경제사령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가 똑바로 서 있어야 하는데 누가 이것을 할 거냐?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 대통령도 무능하다. 참모를 쓸 줄도 모른다. 참모도 직언하지 않는다. 다 도망가려고 한다. 그런데 집권 여당은 존재감도 없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장탄식을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정부에 참여했던 분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아이고, 나 혼자 이렇게 미치고 있으면 되냐고. 내가 지금 제분께 이런 상황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정도로 지금 나라가 위기로 빠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이런 상황 인식을 못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그냥 공무원들 실제 일하는 관료들이 대통령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그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제대로 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제 대통령이 잘 몰라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시를 못해요.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간다 이런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루틴이 있으니까 그분들께서 정말로 프로의식을 가지고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려주셔야지 지금 위에를 쳐다보면서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나가니까 나 일 안 한다? 저 사람이 저렇게 시키니까 나 책임 안 지려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다. 공무원들이다. 이 의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피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